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하루는 하락, 하루는 상승하는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아는 체를 하면서 뒤통수를 때렸어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사람 잘못 봤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뉴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의 반등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뭐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 오른 것 같고요. 근데 뉴스에는 미국 시장이 그냥 반발 매수로 너무 하락이 과도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근데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오를 만한 건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중앙은행장이 유럽의 경기가, 유로존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올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유럽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좀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유로하고 파운드화가 지난주부터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거 급락하는 바람에 달러가 이렇게 오른 건지 아니면 달러가 올라서 이게 급락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금리 결정하는 그 날부터 그런 변화가 3일 연속 있었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유럽 시장이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기업들, S&P 500 기업들의 올해 이익 전망치가 크게 상향되고 있어요. 그게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뉴스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상향되고 있느냐? 올해 S&P 500에 대한 그 이익 전망이 36.5%라고 했습니다. 36.5%.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S&P 500이 오른 게 거의 한 12% 가까이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유분이 아직 많죠. 조금 전에 나온 뉴스에는 블룸버그에서 미국 그 2분기 성장률이 10%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 근데 2분기에 지금 미국 시장이 하나도 안 올랐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안 올랐습니다. 물론 뭐 다우나 그 S&P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다가 지금 오히려 빠져버렸잖아요. 네. 10%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블랙록도 뭐 하반기에 주가가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을까 싶고 뭐 어제 연준 그 의장이 또 연준 의장하고 그리고 뭐 뉴욕하고 뭐 또 다른 곳에 있는 그 연준 총재들이 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 뭐 또 일시적이고 금리 뭐에 대해서 또 그저께 나왔던 그 사람 블라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복합적이지만 뉴스가 없는 건 아니고 저가로 매수를 한 건 아니고 반발 매수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일단 2분기부터 이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나 하반기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주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금리가 10년물이 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조금씩 계속 올라가 주면 주가 상승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코스피에 외인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시장의 기조가 변화될 뉴스가 있었나요? 뉴스는 뭐 딱히 큰 뉴스는 없었고요. 일단 오늘 환율이 1133원인데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전기전자는 매도를 했어요. 환율이 떨어져야 전기전자를 삽니다. 삼성전자 사거든요. 환율이 안 떨어졌으니까 다른 업종을 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쪽 업종이 뭐 큰 호재가 있어서 샀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물가 상승 부분 때문에 그 기업들이 이제 제품 가격에 그 인플레이션 부분을 전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좀 오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어제 그
전 세계와 주요국들의 그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 PER과 PBR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뉴스에는 없었는데, 그런 자료가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수익 가치가 21.5배, 그리고 자산 가치가 4.11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수익 가치가 16배, 자산 가치가 1.9배, 중국은 여기가 15배, 그리고 똑같이 자산 가치가 1.9배. 근데 우리나라는 수익 가치가 11배, 11.7배, 자산 가치는 1.3배. 네. 여전히 우리나라는 낮죠. 네. 그런데도 비싸다고 얘기를 하죠. 네. 물론 뭐 역사상 고점이니까 비쌀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좀 낮아 보인다. 네. 문제는 이제 기업 그 이익 증가율이 얼마가 나오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수출도 늘었고, 달달이 나오는 수출 증가율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네.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되면 이익 증가율이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파운드리 업체에서 또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 인상한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자꾸 나오면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아지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좋은 뉴스였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2년까지 유가가 $100에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유주 또 올랐습니다. 네. 뭐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암호화폐 채굴장 이거 폐쇄한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 보니까 뭐 3,000kg의 그 채굴 세트가 미국으로 이송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픽 카드가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거기서 만들었던 그래픽 카드의 60% 정도가 이 채굴장으로 그때 쓰여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좀 빠졌어요. 네. 그래픽 카드 재고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다, 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뭐 그런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이 철광석 사재기 투기 이거 단속한다 그랬더니 철광석 선물이 4% 빠졌다고. 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철강은 올랐죠. 네. 철강 올랐고, 그리고 이란 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사람이 바이든 만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가가 $73까지 올랐죠. 네. 뭐 그런 것도 뭐 유가가 뭐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안 좋은데요. 뭐 그렇게 올라주는 거는 좋은 거고. 그리고 글렌코어라고 하는 그 광산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회사가 원래 콩고에 구리하고 코발트, 네, 코발트 광산이 있거든요. 무탄다 광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2018년도에 폐쇄를 했었는데, 코발트 가격이 급락하면서 폐쇄를 했었는데, 그거를 올 연말에 다시 생산을 재개한다. 네. 지금 원자재가 부족하니까. 네.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이런 뉴스들 때문에 오늘 오르는 업종이 그런 류의 업종들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하여 청문회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칠 악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그 어제 연준 의장이 하원 소위원회에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에 보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네, 기존의 입장을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지금 경제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이 여전히 불안하다, 불균형적으로 이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게 완전 고용에 들어가야만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 고용 때문에, 고용이 떨어져야만이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예,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은 정말 엉뚱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연준이 이렇게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경제에 충격이 줄 수 있다,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대책 없이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불만이었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런 전망을 했던 건데, 이번에 뭐 금리 살짝 올렸더니 큰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연준 의장이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얘기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인터뷰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거 말리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 괜히 인터뷰 계속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뭐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하원에서 얘기하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이번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은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매도를 하다가 그렇게 크게 매수를 하진 않았는데 계속 천천히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마이너스 1000억 조금 넘게 매도를 하다가 11시 넘어서부터 매도를 줄이면서 이렇게 가다가 매수로 전환해서 한 2000억 넘게 매수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선물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주식은 그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횡보를 계속 했어요.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관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매수한 업종이, 주 업종이, 화학하고 자동차를 제일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조선도 매수를 했어요. 그쪽이 거의 뭐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철강, 그리고 기계가 오늘 또 올랐죠. 네. 기계는 계속 오르는데, 조금 그 체코 원전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조짜리? 네, 8조짜리. 그거 되면은 지금 3파전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그거 되면 네, 좋겠죠. 네. 그리고 인프라 관련돼서 제가 건설주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매수 타이밍을 주지를 않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회사가 또 하나 또 갑자기 튀어오른 회사가 있죠. 네. 그것도 올랐고 그리고 어제 제가 디스플레이 오른다고 얘기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예, 오늘 또 올랐습니다. 외국인들만 오늘은 사더라고요. 기관들은 안 사고. 네. 디스플레이가 기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연료전지 예, 얘기했었는데 오늘 그 회사 갑자기 움직였어요. 네.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독점적인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하나밖에 없는데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많냐? 작습니다. 작은데 3조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데 새로운 회사가 그런 걸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 앞에 있는 회사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물론 전지가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출력도 다르고 뭐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기준을 갖다 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늘 움직여서 조금 아쉽지만 하여튼 뭐 움직였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원래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잘 안 하는데 BTS, 네, BTS 최근에 맥도날드와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큰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BTS를 만든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어요. 네, 지났는데 BTS 같은 그룹이 우리나라에 다른 어떤 엔터테인 회사에는 없어요. 근데 애널 분들이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가치를 산정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최근에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발매된 음악이 그 지금 빌보드 100에 4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뭐 그것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맥도날드와의 그 계약해서 그 흥행한 거 그게 아주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광고업계랑 전 세계 광고업계는 규모가 틀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회사가 미국의 엔터테인 회사를 하나 인수했잖아요. 상당히 큰 돈을 주고 1조를 넘게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사이즈를 더 크게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엔터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군대 얘기를 하거든요. 군대 가면 활동 못 하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BTS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BTS를 제대로 분석을 하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뭐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물론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얼마가 갈지 전망을 하는 거 지금 10조가 넘었기 때문에 얼마가 갈지 뭐 이게 엔터테인 회사가 10조가 가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게임 회사 하나 또 상장하잖아요. 그 회사가 뭐 25조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임 회사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25조를 평가를 받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시장이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잘 봐서 조금 매수를 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환율이 빠져야 되는데 환율이 안 빠지니까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빠지다가 이게 올라준다라는 게 좋은 신호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큰 돈이 유럽과 미국 간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쪽은 환율이 크게 빠지고 한쪽은 크게 오르고 대신에 금리도 이쪽이 더 크게 빠지다가 지금 같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금리와 환율 변동 때문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럴 때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괜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